또 그 박성현 저자님께서 예, 예. 또 되게 유명하신 게 달러 투자잖아요. 예. 혹시 요즘에 달러 투자를 안 하시나요?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0원 맞아요, 이상에서는 쉽니다. 달러 투자를. 근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1,300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 말 듣고 달러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드리면 투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고수들의 방법이 있어요.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이 1,200원 아래에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아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뭐 나름 경험이 많잖아요. 뭐 1년에 3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블로그의 독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일반적인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도 달러 투자를 하지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또 헷갈리지 않게. 선을 넘는 달러 투자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좀 고급 과정이죠. 예, 그거는 1,200원 이상에서 달러를 사고 팔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달러를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고, 저하고 비슷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겠죠. 그분들도 그 돈을 벌었고, 또 요즘에는 달러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려면 1,2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 정도에 보니까 엔화가 저는 예전에는 엔화 하다가 이제 안 하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달러하고 비교했을 때는 되게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기는 해요. 근데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100엔당. 그리고 100엔당 960원 정도 됐을 때 제가 이거 달러 투자도 뭐 선을 넘는 달러 투자는 뭐 어쩔 때 한번 하는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엔화가 좀 싸니까 엔화로 세븐 스플릿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다 올리잖아요. 블로그에다 기록하거든요. 제가 얼마에 샀는지 팔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넘버원이 엔화를 샀습니다. 딱 올렸어요. 사람들이 저도 샀어요. 저도 샀어요. 샀죠. 그런데 오늘 폭등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나스닥이 5% 가까이 떨어졌을 때 주식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괴롭겠죠. 근데 제 지금 블로그 가보시면 오늘 날짜가 19일인가요? 19일 날짜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다 잔치 분위기죠, 지금. 돈 번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으로 잃어도 수익을 실현하지 않으면은 그냥 평가 손실일 뿐이잖아요. 그럼 뭐 기다리면 돼요. 도박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엔화 투자를 했더니 돈이 실제로 벌렸어요. 그럼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이 세븐 스플릿의 단기 트레이딩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1,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수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1,200원 이상에서는 그냥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1,200원 아래로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뭐 지금 한 5년 정도 투자를 했지만 단 이론도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예측해서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네. 철저하게 대응만 하는 이 구조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 또 외화 투자다 보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1,200원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환율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평균이 1,100원대가 좀 안전한 거죠. 그때 투자를 할 때. 그렇죠. 근데 1,200원에서 잘못 놀다가 1,100원 가는데 계속 1,100원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물리는 거죠, 환율이.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할 때 주식도 쌀 때 사야 되는데 오늘 쌀 때 막 팔고 싶어 하고 이런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투자는 고수들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진짜 박성현 저자님은 막 환율 전망 이런 건 안 하시는 건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죠. 제가 그때 그 시점에 엔화 사면 좋겠다. 1,000원 밑에서는 언젠가 1,000원 이상은 올라가는 건 거의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일본이 망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글 제목도 이거였어요.
엔화를 사 모으기로 한 이유라고 해서 지금 달러 지수하고 뭐 이런 워낙 엔화하고 달러의 또 이제 비율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엔화가 너무 이제 절하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이유는 뭐 간단하죠. 싸니까 지금은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렸더니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분 초짜네라고 그냥 뭐 댓글이 되게 심플해. 이분 초짜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 하다 보면 욕은 많이 먹죠. 그런데 오늘 이제 폭등하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이 이제 해자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예.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그 엔화 판 것도 수익 실현한 걸 갖다 인증을 하거든요. 제가 한 2억 원어치를 매도했어요, 오늘. 네. 그리고 인증한 거는 또 이제 증권사에 있는 것만 인증을 했는데 1억 원어치 인증한 거를 이렇게 그 초짜가 1억 원어치를 엔화를 샀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증을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이제 독자분들이 좀 뭐 기분도 좋고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뭐 초짜라고 하신 분한테 이분 초짜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초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환율 전망할지 모르고 예, 잘 몰라요. 경제도 잘 몰라요, 심지어. 그런데도 달러 투자도 그렇고 엔화 투자도 그렇고 지금 한 5년 정도 투자했는데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만 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경제학자라던가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경제적 자유 찾고 그런 직업 자체가 없겠네요. 다 놀고 계실 테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지식과 또 적당한 멘탈 이게 이제 잘 조화가 되면 지식과 멘탈. 예. 근데 심지어 또 매화 투자는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또 공평한 게임이 가능한 게 정보가 고수나 일반인이나 비슷해요. 예,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똑같고 전망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 되게 좋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방도 견고하고 상방도 이렇게 닫혀 있고 되게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1,200원 정도 이하, 엔화는 뭐 1,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한번 경험해 보시라. 그러면은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돼서 주식 투자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투자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이번에 그 달러 투자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엔화 투자에다가 이렇게 적용한 거거든요. 엔화 투자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투자가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달러 투자 먼저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소액으로 해보시면은 다른 투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제 주인공이 또 달러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그 100억에 그 베팅을 했던 게 저는 사실 강원랜드였지만 강원랜드에서 주인공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계 최대 가상의 카지노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마카오에 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하고서 이제 국내로 돌아왔는데 환전을 하다가 실제로 제가 환전하다가 이 달러 투자를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공도 똑같이 왜 내가 샀다가 팔았을 뿐인데 돈이 늘어났지? 라고 하면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뭐 비슷하죠. 제가 겪은 일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깨닫고 환율로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이상적인 달러 투자의 주인공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못하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달러에 투자해 놓으면 반은 원하고 반은 달러면 어느 순간에도 돈을 잃지 않는 구조의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근데 저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달러를 지금 살 수 없으니까 그 구조가 안 되지만 주인공이 달러 투자했을 때 시점이면 그때 이제 저는 몰라갖고 못했지만 주인공은 뭐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요. 반반을 사놓으면 절대 잃지 않아요. 네, 구조상. 네, 그래서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강원랜드 투자로 잃은 돈을 이제 만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다 엮여가지고. 예,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약간 이제 조미료를 MSG를 조금씩 이렇게 가미한 거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거고 실제 지금 그걸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전에 달러 투자에 관련한 책도 있었지만 요거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거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깊게 공부하실 때 그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신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의 신.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잃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되죠. 걸었고 잃었으나 이제 얻을 것이다. 야.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식 투자로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이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에 인터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95%짜리 그 계좌 제가 인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투자 못했던 사람인데 그냥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것만 했을 뿐인데도 이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이제 이 책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소설에 다 이제 스토리텔링화로 이제 녹여내시잖아요. 아, 대단하신 것 같고, 진짜 한번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 그리고 좀 책에서 제가 좀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딱 페이지에 그 피터 린치의 명언이 나오잖아요.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패를 보지 않고 치는 포커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포커가 약간 실력도 있지만 운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 소설이 좀 어떻게 녹여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실제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은 제가 사실은 도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여행 갈 때는 괜히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쪽으로 이렇게 숙소를 잡고 해외로 가면은 카지노가 있는 호텔을 이렇게 예약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 도박을 이제 즐겨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못했어요, 도박을. 그러니까 멘탈도 유리 멘탈인데다가 실력도 없이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0번 도박을 하면 100번을 다 잃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운 좋게 딸 수도 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조금 초반에 따다가도 조금 있으면 다 잃고 이걸 이제 계속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좀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휴직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이제 제가 뭐 회사 다닐 때는 휴가 내거나 뭐 이럴 때만 갔었지 매일 가지는 않았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많이 잃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잃지만 말자. 많이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뭐 베팅 전략이나 뭐 투자 시스템이나 또 이제 제가 블랙잭을 하니까 블랙잭의 게임 전략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군요. 책을 읽고 나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강원랜드에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운이 좋았나? 그 운이 오늘이었나? 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 했는데 한 10번 정도를 가서 했는데 10번을 다 땄어요. 누가 들으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블랙잭은 이게 가능한 구조가 나와요. 문제는 많이 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막 전업 갬블러가 되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교통비하고 숙식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 12시간 정도 이게 도박을 제가 세운 전략으로 게임을 하면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따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이 나오니까 교통비까지 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는 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값 벌어오고 하는 정도가 되는데 또 그것도 되게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이 도박을 하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 시스템대로 하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진짜 노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안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얻은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도박은 운에 많이 작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따잖아요. 적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운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이 도박도 이 실력에 따라서 이게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라면 내가 95%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때 제가 주식 투자는 도박이야 라고 하고 끊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도박도 투자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투자도
이 주식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도박처럼 한 내 잘못이구나라는 걸 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 날선 아주 좋은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흉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식 투자라는 건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걸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닫고 아 그러면은 도박도 공부하면 되니까 주식도 공부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제가 도박을 공부하듯이 네.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뭐 피터 린치 책이라든지 뭐 벤자민 그레이엄 책이라든지 1년 동안 도서관에서 한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박의 깨달음과 도박을 하면서 깨달은 거하고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그때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죠. 사실은 제가 그 덕분에.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도박장 강원랜드 갔다가 패가망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들 뭐 자살, 뭐 폐인 막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도박했다고 하면. 근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투자처럼 한 거예요. 예.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도박처럼 아까 제가 이제 투자가 도박이 되는 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이상한 네. 예, 가짜 돈 사고 그리고 막 위험한 그 뭐 테마주라든지 네. 이런 거 막 몰빵하고 막 이렇게 이제 도박으로 만드는 게 잘못인 거지 이 투자 자체는 투자처럼만 하면 잃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자님 네. 그 혹시 지금은 도박을 안 하시나요? 아, 제가 도박을 알게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로 좀 잘 알려지기 전에 저기 그 강원랜드 사람들끼리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이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이름을 밝히기엔 좀 그래요. 그 커뮤니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도박의 노하우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투자 커뮤니티하고 비슷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 글을 하나 연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블랙잭으로 돈을 잃었던 이유를 이제 깨닫고 블랙잭으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이제 기고를 했었어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서.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그랬지만 아, 도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 채산성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험도는 되게 높고 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정도의 노력과 위험과 이거를 받으면 투자로는 훨씬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저도 오늘 애나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도박으로 그 돈 벌려면 한 1년 가서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어려운 도박을 할지 아니면 되게 쉽게 안전하게 그렇구나. 해가지고 돈을 벌지 이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도박이 재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도박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도박 끊게 하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그 사람한테 줘라. 진짜 도박의 실체를 알면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쉽게 벌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테고 되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승률 이 계산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해. 이기려면. 근데 그걸 하면서 도박을 하면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투자가 훨씬 쉽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카지노에 가서 이제 패가망신을 하는데 막 오른손으로 하는데 오른손을 잘라도 왼손으로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중독성이 강한데 제 책에서 소개한 것도 그래요. 이제 주인공이 중독이 됐어요. 도박에 결국은.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뭐였냐면 이거 약간 스포이긴 한데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이제 주인공이 하소연을 하죠. 근데 이제 방법은 이거였어요. 잘하면 된다. 예. 도박을 끊을 수는 없어도 잘해서 돈을 따면 된다. 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고 주인공이 이제 스승을 만나요. 이 타짜의 저기 평경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잘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까지 왜 도박으로 돈을 잃었는지. 사실 저는 책을 보고 깨닫긴 했는데
뭐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소설에서는 이게 좀 이 전설의 이 대가 예, 전설의 이제 그 타짜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전술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거는 이제 도박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하면 재미도 없고 지겹고 돈 벌기도 힘들다라는 이제 깨닫게 되는 그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거 할 바에는 투자가 훨씬 난데 여기 그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이 친구가 실제예요. 이거는 제가 당시에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그때 제가 한강변에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몇 개 샀거든요. 지금 그게 저한테 두세 배가 올라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의 근간이 돼준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도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너무 많이 스포일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3억 원짜리. 네. 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전세 가격은 3억 5백이었었어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32평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무피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볼펜 한 자루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사은품에 지금 볼펜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볼펜 한 자루로 30억 예. 자산가가 돼. 이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제가 과거로 가면 자본금이 없어도 돼요. 자본금 0이어도 돼요. 가가지고 여기 3억짜리 아파트로 전세 값이 3억 5백인 거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거 또 좀 좋게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거 한 10개만 갖다 주세요. 사인 10개 하면 30억이 나오고 그게 한 5년 정도 후에 한 3배씩 올랐죠. 그럼 100억 자산가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몇 개 사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지식이 없었어요.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출을 이용해서만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주인공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값이 그때 많이 내려앉고 맞아요. 하락기니까 이제 전세값이 이렇게 맞아요. 역전세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구나. 예, 주인한테 나 이 집 살게요. 그러면 주인이 나 전세 받은 거 3억 5백 있는데 자 500 드릴게요. 그럼 500이 생겨요. 그걸로 이제 등기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돈 하나도 없이도 그렇구나. 아파트 32평 서울의 한강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한강변. 때가 정확하게 그때가 14년, 15년 그 무렵이었어요. 제가 그때 다 부동산 세팅했었던 거고, 저도 실제로. 그래서 주인공은 제가 이제 맨날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실제로 그때 이걸 어떻게 사지 막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주인공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소설 속 주인공이니까 진짜 주인공이 볼펜 한 자로 딱 들고 가가지고 아주머니 여기 아파트 10개 이제 막 분석도 하고 입지 분석도 하죠. 이 주인공은 그래가지고 떡 사인을 하고선 바로 이제 30억 자산가가 바로 됐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경제적 자유는 안 오는 거예요. 자산가는 됐지만 이거 팔지 않으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인공이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달러 투자를 시작하죠. 그렇구나. 야, 이렇게 이어져. 실제로 제가 겪은 거니까. 대박이다. 이거 진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재밌으시. 얘기 또 들으셔서 예, 읽으시면 요 내용이구나, 요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아니 이게 깨닫는 그 포인트가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간접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멘탈은 이렇게 잡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진짜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은 또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이게 한번 놓치면 이제 잡기가 어려운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그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거대한 박스 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러 투자를 경험해 보시면 죽을 때까지 이거 해서 저는 사실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뭐 한 번에 막 1억, 2억씩 투자하니까 그냥 이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 하루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버는 게 제 목표였다고 했는데 하루에도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달러 투자만으로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이게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300만 원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실제로 이제 제 블로그에 저하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거기다 목표를 자기는 월 100만 원 해놓고 오늘 한 분이 거기 댓글 다셨는데 140만 원 남았다고. 아니 14만 원 남았다고. 그러니까
86만 원은 달성했고, 14만 원만 더하면 100만 원 하고, 100만 원 되면 저 밥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메커니즘만 알고 하면은 되는 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고수들한테 양보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주식 투자로 한 100만 원 정도 만들고, 또 뭐 달러 투자로 100만 원, 또 블로그로. 블로그 같은 경우 어제 제가 그것도 인증했는데 하루에 12만 원이 나왔어요. 수익이. 그럼 한 달에 360인데요? 그게 계속 가기만 하면. 그래서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 12만 원 최고 수익률 찍어갖고 제가 인증도 했는데, 그러니까 12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만 원만 벌면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합쳐서 300만 원이면 뭐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8인 가구잖아요. 아이 넷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까지 제가 부양하니까 8인 가구인데 저는 300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경제 자유를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막 달러 투자로 막 저처럼 막 하루에 300만 원, 200만 원 벌겠다라는 목표는 실력이 쌓이시면 그때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작은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정말 처음에 지식과 멘탈로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그 주식과 달러와 부동산을 넘나드는 이런 이야기. 더 놀라웠던 건 이런 게 이제 소설로 녹여졌다는 거, 스토리텔링으로 또 그런 극적인 효과를 살려가지고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 투자 재테크 막 이런 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일반 우리 타짜 보면서 막 저 화투의 메커니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 아프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뭐 돈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듯이 이 책도 그냥 일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읽다 보시면 재미있게 썼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유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가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였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인가 올인 드라마의 차 마스터. 그분이 주인공으로 해서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제 박성현 저자님 모델로. 책이 잘 팔려야. 잘 팔릴 그런 것 것도 이슈가 되는데. 잘 팔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웹툰이나 드라마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정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렸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 둘을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 왜 똑같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거 직접 경험을 멘탈을 잡으려면 직접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그렇죠. 저 이 경험하는데 카지노에서 돈 무지하게 썼어요. 많이 잃고 나서 이거였구나 깨달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또 노하우와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의 책 한 권의 값으로 얻으실 수 있는 거니까 많이들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웹툰과 드라마로 또 나오면 또 많이 시청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님 그럼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투자의 신의 저자이신 박성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